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유튜브 앱은 편의 기능이 자주 업데이트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유튜브 앱의 편리한 최신 기능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앱 실행합니다. IB96 채널로 들어왔는데요. IB96 채널에 있는 영상 중에 영상 하나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실행했는데요. 예전에는 터치를 하고 기다리면 화면이 확대가 됐었죠. 하지만 손을 떼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확대되는 화면도 2배까지밖에는 안 됐는데요. 이제 줌 기능이 8배까지 가능하고 플레이 중에도 확대가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플레이를 한 상태에서 확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소리는 꺼놨습니다.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2개로 화면을 넓혀줍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확대가 되죠. 자, 지금 확대된 상태로 계속 플레이가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8배까지 지금 확대된 상태예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확대된 상태에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축소할 때는 다시 손가락 2개로 좁혀주게 되면 축소가 되고요. 아니면 상단에 있는 배율 버튼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보실 때 확대해서 자세히 봐야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즉석에서 바로바로 확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썸네일인데요. 예전에는 플레이 헤드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썸네일이 나와서 지금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손가락을 얹어도 썸네일이 나오지 않죠. 새롭게 바뀐 기능은 여기 있는 슬라이드 바를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시간대별 썸네일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찾기가 쉽겠죠. 자, 지금은 강의 화면이라 화면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일반적인 영상의 경우에는 썸네일을 보고 쉽게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하려면 슬라이드를 잡고 아래로 내려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재생 속도인데요. 보통 재생 속도 설정을 할 때는 화면을 터치하고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 여기서 재생 속도를 조절을 하죠. 자, 그런데 새롭게 바뀐 기능은 설정 들어가지 않고요.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손을 뗄 때까지는 2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빨리 봐야 하는 화면일 경우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다시 터치하고 기다리면 2배속으로 플레이가 되죠.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마다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을 작은 화면으로 만들어서 볼 경우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면 작은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터치하면 다시 큰 화면으로 돌아오죠. 자, 이때 아래쪽으로 내리지 않고요. 화면을 터치하면 좌측 상단에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걸 눌러도 작은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다시 터치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손을 떼시면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이 나오게 되죠. 자,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전부터 있던 기능인데요. 잠금 화면과 취침 타이머가 새로 생겼어요. 잠금 화면은 지금 화면이 돌아가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잠금 화면을 선택하게 되면 세로 화면이 가로 화면으로 바뀌면서 화면이 잠기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보다가 잘못 눌려서 슬라이드 바 위치가 바뀌어서 영상을 건너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영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멈추는 경우도 있고 잘못 눌리면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잠금 화면을 이용을 하시면 화면을 터치해도 해제하기 전에는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영상 시청할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잠자리에서 유튜브 보시는 경우 많죠. 그럴 때 유튜브 보다가 잠드셔서 아침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0%가 된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취침 타이머를 설정해 두시면 잠자리에서 유튜브 보실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 안함인데요. 터치하고 취침 타이머를 1시간을 두시면 1시간 이후에는 유튜브가 꺼지게 되겠죠. 유튜브 영상이 실행되는 중에는
스마트폰이 잠금 모드로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 멈춰야만 잠금 모드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럴 때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을 해두시거나 동영상의 끝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해당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튜브는 멈추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잠금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추가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안정적인 볼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 보면 영상들마다 볼륨이 다 다른 경우가 많죠. 이 영상은 이 볼륨이면 적당한 크기인데 다른 영상은 너무 작다든지 또는 너무 커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안정적인 볼륨을 체크를 해두시면 어떤 동영상 컨텐츠가 실행돼도 항상 듣기 편한 볼륨으로 고정이 됩니다.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보시다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실 때 기존에는 10초만 가능했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앞쪽을 2번 터치해 볼게요. 30초, 뒤쪽을 2번 터치하면 30초죠. 자, 저는 30초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뒤로 감는 시간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유튜브 홈으로 나오신 다음 우측 아래에서 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앞서 유튜브 영상 설정과는 또 다른 설정이 나오죠. 자, 여기서 동영상 및 오디오 환경 설정에 오신 다음 재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번 탭하여 탐색을 누르시면 5초부터 60초까지 뒤로 가기와 앞으로 가기 시간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초밖에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번을 눌렀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시간을 이용하시면 한 번에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플레이어 컨트롤인데요. 아래 보면 접근성이 있죠. 접근성 들어갑니다. 그러면 접근성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컨트롤 숨기기가 있습니다. 접근성 플레이어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플레이되고 있을 때 화면을 터치하면 다음 영상, 이전 영상, 잠시 멈춤과 30초 앞, 뒤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저는 이걸 5초로 설정했기 때문에 5초 뒤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터치하면 다시 나오게 되겠죠. 플레이어 컨트롤을 보이지 않게 하면 여기 있는 30초 또는 10초 이 버튼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화면에 우측과 좌측에 2번씩만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편리한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유튜브의 편리한 최신 기능 8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앱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매번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은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유튜브라고 하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유튜브 앱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실행합니다. 유튜브로 들어왔는데요. 유튜브에서 잘 이용하지 않으시는 기능이 여기 있는 검색 기능이죠. 검색 기능 누르시면 기존에 검색했던 것들이 나오고요. 상단 검색창에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검색창 우측 옆을 보시면 마이크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기 중이라고 나오고요. 내가 하는 말소리가 타이핑이 돼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장점은 한국어뿐만이 아니고요. 외국어로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의 유튜브 컨텐츠를 검색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어를 누른 다음 모든 언어 누르시고요. 예를 들어 영어를 선택해 볼게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선택했습니다. 확인합니다. 스마트폰 팁. 자, 그러면 어때요? 한국어 컨텐츠는 나오지 않고 전부 영어 컨텐츠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외 컨텐츠를 검색할 때는 해당 언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좀 더 잘 찾아주는데요. 입력창에 타이핑을 해서 입력하는 경우보다는 음성으로 입력을 하시면 원하는 해외 컨텐츠를 좀 더 잘 찾아주게 됩니다. 국내의 컨텐츠가 아니고요. 해외 컨텐츠를 검색할 때는 음성으로 검색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내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봤던 유튜브 컨텐츠들이 전부 나오고요. 재생 목록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위쪽에 보시면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시크릿 모드 사용을 선택합니다. 시크릿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세션의 활동이 계정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죠. 시크릿 모드 상태에서 내가 검색하고 시청한 모든 유튜브 컨텐츠는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시크릿 모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크릿 모드를 사용 중지하거나 90분 동안 비활성 상태가 되면 종료가 되고 마지막 계정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이렇게 시크릿 상태로 유튜브 컨텐츠를 감상을 하다가 스마트폰을 껐어요. 자, 그러면 90분 후에는 다시 유튜브를 실행시키면 원래 사용했던 계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내가 시청했던 기록이 남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시크릿 모드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원래 계정으로 돌아갈 경우 내 페이지를 다시 눌러주시고 시크릿 모드 사용 중지하면 원래 로그인한 계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기록 부분에 모두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서 시청했던 컨텐츠들이 전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2년 6월 20일에 시청 기록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기록은 없는 거죠. 자, 여기에 사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 시청 기록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원하지 않으시면 시청 기록을 하는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시청 기록 일시 중지하시면 시청 기록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용 버튼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시청한 기록을 없애고자 한다면 해당 컨텐츠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시청 기록에서 삭제하시면 해당 시청 기록은 삭제가 됩니다. 자, 그것은 다시 살릴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은 내가 시청했던 컨텐츠인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다시 반드시 봐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청 기록 검색에서 검색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시청했던 기록 중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청 기록을 사용하시는 것도 좀 더 편리하게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런 식으로 시청 기록을 하다가 필요 없으면 전부 지울 수 있죠. 다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시청 기록 지우기 하시면 모든 시청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청 기록을 확인하고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튜브 홈으로 들어오셔서 컨텐츠를 찾으시다 보면 혐오스러운 컨텐츠가 뜨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 관심이 없거나 좋아하지 않는 컨텐츠가 자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런 종류의 컨텐츠를 차단하면 좋겠죠. 원치 않는 컨텐츠가 보일 경우에는 그 컨텐츠 우측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고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관심 없음이라고 있죠. 관심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관련된 컨텐츠가 홈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관심 없음을 했는데도 한두 번 정도 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꼬박꼬박 관심 없음으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컨텐츠나 원하지 않는 컨텐츠가 보일 경우에는 그때그때 관심 없음으로 차단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피드 재생인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앱을 실행하시면 컨텐츠들이 쭉 나오게 되죠. 자, 또는 채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홈 화면이나 이렇게 채널에 들어오시면 컨텐츠가 화면 상단에 위치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플레이가 돼서 해당 컨텐츠를 작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아래쪽 컨텐츠를 또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로 보시려면 아래쪽 컨텐츠가 화면 상단 쪽에 위치하게 되면 그 영상도 또 플레이가 됩니다. 자, 이것을 피드 재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드 재생은 미리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이용할 수 있고요.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성도 설정을 해주면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죠. 이 피드 재생은 하단 메뉴에서 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르세요.
그러면 일반 메뉴가 있는데요. 일반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피드에서 재생이라고 있죠. 이 피드에서 재생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항상 피드 재생을 할지 와이파이 상태에서만 할지 사용을 안 할지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에 들어와서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동영상 및 오디오 환경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재생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나오니까 해당 메뉴에 가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드 재생 설정이 되면 컨텐츠를 선택해서 실행하지 않아도 목록 상태에서도 어떤 영상인지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소리도 들을 수 있죠. 소리의 경우는 미리 컨텐츠에서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컨텐츠 공급자가 소리 설정을 하지 않으면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 영상의 경우에는 소리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드 재생도 이렇게 되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스피커 버튼이 보이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스피커가 켜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피드 재생을 이용을 해서 미리 보기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소리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미리 설정이 된 영상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피드 재생이 됐을 때 영상 슬라이드 포인트 위에 터치해서 움직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시간도 옆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피드 재생을 이용을 하시면 꼭 그 영상을 실행하지 않아도 미리 보기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정확한 사용법을 몰라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유튜브 기능들을 100%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모두 하루에 최소 1-20분 이상은 유튜브를 시청하실 텐데요. 제대로 설정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튜브를 100% 활용하기 위한 제대로 된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앱 실행합니다.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왔는데요. 영상을 하나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플레이 될 때 화면의 우측이나 좌측을 두 번 터치해서 탐색 기능을 이용하게 되죠. 자, 두 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초 앞으로 탐색이 되고요. 좌측을 두 번 터치하면 10초 뒤쪽을 탐색하게 되죠. 자, 빨리 감기 기능인데요. 자, 이 기능은 10초밖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뒤쪽을 탐색하고자 할 때는 여러 번 두 번씩 터치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 번 터치를 하면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을 터치했을 때 탐색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튜브로 나가셔야 돼요.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유튜브에 처음 들어온 상태죠. 여기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재생 메뉴가 나오죠. 재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 탭하여 탐색이라고 나오고요. 10초로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길 선택하시고 두 번 탭했을 때 탐색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30초로 설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두 번 탭하면 30초로 빨리 감기가 되겠죠. 자, 다시 뒤로 들어가서 영상을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측이나 좌측을 두 번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30초로 빨리 감기가 되죠. 자, 뒤쪽을 두 번 터치하면 또 30초가 뒤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 번을 터치를 하면 30초씩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빨리빨리 탐색해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미리 설정을 해 두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탐색 기능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예 탐색 버튼을 꺼내놓고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접근성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접근성 플레이어에 보시면 플레이어의 접근성 컨트롤 표시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게 되면 빨리 감기 버튼을 아예 꺼내놓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표시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 버튼 좌측과 우측에 빨리 감기 버튼이 아예 나와 있죠.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 터치할 필요 없이 이 빨리 감기 버튼만 눌러서 바로바로 30초 앞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30초로 나오는 이유는 앞서 제가 탐색 기능에서 30초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도 10초로 설정되어 있으면 10초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버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가리게 되죠. 자, 이게 싫으신 경우에는 이 표시를 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점 3개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접근성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접근성 플레이어 아래 플레이어 컨트롤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터치하시고 컨트롤을 숨길 시점을 선택하면 되죠. 5초, 10초 사용 안 함, 지금 현재 사용 안 함이라서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5초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하게 되면 5초 후에는 이 버튼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사라졌죠? 자, 그 다음 다시 터치하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다가 필요 없으면 잠시 기다리면 바로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빨리 감기 하실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보실 때 빨리 감기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렇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유튜브에서 그동안 봤던 영상 중에서 다시 보고자 하는 영상이 있을 때 그 영상을 다시 찾으려면 거의 불가능하죠.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보이는 영상들은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봤던 영상이 다시 나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4일 전, 5일 전에 봤던 영상을 다시 보고자 할 때는 난감하죠. 이럴 때 시청 기록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우측 상단 점 3개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계정에 보시면 유튜브의 내 데이터라고 나오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시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보시면 최근 기록이 몇 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유튜브 시청 기록을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최근 기록 몇 가지만 나오고 예전에 시청했던 기록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 안 함을 선택하고 들어가셔서 유튜브 기록에 시청한 유튜브 동영상 포함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앞으로 시청하는 모든 유튜브 기록들이 여기에 전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언제든지 내가 몇 월 며칠에 어떤 것을 시청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시청했던 영상인데 다시 찾아보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찾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런데 왠지 좀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끄고 이용을 하시면 내가 시청한 기록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검색한 내역 포함에는 체크가 되어 있죠.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시청 기록 아래로 내려가시면 검색 기록이 또 나와요. 자, 검색 기록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검색했던 기록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 기록 관리로 들어가시면 어제를 기점으로 그 이전 기록들이 전부 여기에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내리면 계속 검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직접 날짜를 설정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달력 버튼 누르시고요. 날짜를 우측에 있는 달력 버튼을 눌러서 직접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저는 2023년 5월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2023년 2월 21일 이전으로 전부 검색한 기록이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 경우 필요 없을 때는 우측에 있는 X 버튼을 눌러서 지울 수 있고요. 모두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전부 지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은 지금 검색 기록이 되겠고요. 앞서 봤던 시청 기록의 경우도 사용함으로 설정을 할 경우 날짜를 선택해서 내가 시청했던 예전 기록들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내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검색하고 봤던 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싫으실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청 기록 누르고 들어가셔서 유튜브 기록을 사용 안 함으로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 사용 기록이 양날의 검인데요. 예전에 검색했던 기록이라든지 봤던 기록을 찾을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검색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 기록을 사용으로 체크할 때는 계정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내 검색 기록이나 시청 기록이 저장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설정에 들어오셔서 사용 안 함으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런 유튜브 영상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자동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 설정이 되면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화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와이파이로 연결됐을 때도 화질이 저화질로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로 연결됐을 때는 구태여 저화질로 볼 필요가 없죠. 그럴 때 설정만 제대로 해두시면 와이파이 연결될 때는 항상 고화질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동영상 화질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모바일 네트워크 이용 시 동영상 화질이죠. 자, 이것은 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그만큼 소모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자동으로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또는 데이터를 절약하려면 데이터 절약 모드로 주는 게 좋겠죠. 그 대신 화질은 떨어지지만 데이터는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와이파이 이용 시 동영상 화질은 되도록이면 높은 화질을 주는 게 좋죠. 자,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절약할 필요가 없죠. 자, 와이파이는 되도록이면 높은 화질로 설정을 해두시고요. 모바일 네트워크일 경우에는 자동이나 데이터 절약 모드를 설정을 해두시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화질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으면 매번 영상 화면에서 화질을 따로 선택을 해야 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영상을 이렇게 플레이 하다가 영상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추천 영상이 자동으로 플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자동으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다음 영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죠. 자, 이런 게 싫으실 경우에는 자동 재생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설정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재생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다음 동영상 자동 재생에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하나의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추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이걸 꺼주시게 되면 영상이 끝나면 계속 멈춰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 몇 가지만 해두시면 유튜브를 훨씬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본적인 설정은 꼭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영상을 만드실 때 어떤 앱을 이용하시나요? 갤러리 앱은 편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고 따로 앱을 이용하려면 어렵고 복잡하죠. 이번 시간은 유튜브 크리에이트 앱으로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트 앱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앱이죠. 이 유튜브 크리에이트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트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앱이기 때문에 광고도 전혀 없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편집할 때의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본 영상만 간단히 시청하시면 누구나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트 실행합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은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튜브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면 바로 영상을 생성하게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만들기 위한 소스부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누릅니다.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나오게 되죠. 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 무엇이든 가져와서 전부 묶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 각 사진이나 영상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세로 사진, 이것도 세로 사진이죠. 이것은 가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실 때 되도록이면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결과물을 봤을 때 더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죠. 되도록이면 가로, 세로를 같은 비율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세로로 긴 사진들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은 영상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가져오기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부 가져와서 작업하기 위한 곳에 얹어주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사진, 그 다음에 이 사진, 그 다음 이 영상, 그 다음 또 사진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얹혀 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 6개가 얹혀 있는데 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뒤쪽을 보려면 한참 넘겨야 되죠. 자, 이럴 때는 손가락 2개를 터치해서 모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축소가 되죠. 자, 그러면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좀 더 넓혀준 다음에 각각의 영상이나 사진들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사이즈부터 정해야겠네요. 자, 지금 전부 세로 영상을 가져왔는데 가로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단에서 가로, 세로 비율을 이용을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보일지 사이즈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비율 선택하고 가로가 9, 세로가 16 사이즈를 선택할게요. 지금은 16대 9로 되어 있죠. 가로가 긴 사이즈인데 세로가 긴 사이즈로 바꿨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로가 긴 사이즈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이 사진, 그 다음 이 영상, 그 다음 이 사진이 있고요.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제가 지금 불러온 사진 중에는 가로가 긴 사진도 있어요. 자, 이 사진은 가로가 긴 사진인데요. 자, 이 경우 가로가 길더라도 지금 결과물을 세로가 긴 이 사이즈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가로 사진에서 일부분만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더라도 결과물에 맞춰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이 너무 기네요. 자, 영상에서 일부분을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 부분이 있고요. 영상 부분이 있는데 영상은 길이가 길죠. 그래서 이 영상 부분을 터치한 다음에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필요합니다. 그리고 1, 2초 정도 뒤까지만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좌측에 있는 하얀색 막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쪽에 있는 필름을 감아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좀 더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줄인 부분을 다시 늘릴 때는 여기 있는 하얀 부분 잡고 다시 당겨주면 감긴 필름이 다시 풀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감아버리거나 풀어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만 선택을 하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은 이제 필요 없죠? 자, 이럴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가위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긴 필름이 잘리게 됩니다. 뒷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을 하고 휴지통을 누르면 뒷부분을 없앨 수 있어요. 자, 영상은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자, 사진은 어때요? 자, 사진은 움직이는 게 아니죠. 멈춰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초 길이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5초 동안 동일한 사진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동일한 사진이 5초 동안 보이고, 그 다음 영상이 나오고, 동일한 사진 5초, 또 5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바깥에 까만 빈 공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선택된 사진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터치를 해서 하얀색 박스가 나오면 선택되는 거고요. 빈 까만색 공간을 터치하면 선택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이 있죠. 자, 이것은 전부 장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면 재미가 없죠. 좀 더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서 장면 전환을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나비 넥타이 부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장면 전환 적용 효과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흔들리며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이 되죠. 자, 이렇게 흔들리면서 장면 전환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장면 전환을 몇 초 동안 할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저는 1초 동안인데요. 2초로 늘리면 장면에서 장면이 전환되는 시간이 2초가 됩니다. 자, 완료합니다. 그 다음 또 다음은 다른 걸로 적용을 해볼게요. 크로스페이드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이 겹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장면 전환을 전부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메뉴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버레이를 선택을 하면 지금 사진 영상에 다른 사진을 겹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가져오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영상에 지금 가져온 사진이나 영상이 겹쳐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얹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도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영상 편집은 항상 내가 뭘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위에 얹은 이 카드 모양을 일단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나오고요. 여기에 무엇을 적용할지 아래에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봤던 장면 전환 효과 여기도 적용을 시킬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좀 평범하게 크로스페이드 적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죠. 자, 요거는 2초로 잡아주겠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나타날 때는 서서히 나타났지만 없어질 때는 갑자기 없어지죠. 자, 이런 효과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로 따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오버레이 된 사진 선택을 하고요. 아까와 똑같이 애니메이션을 누르시면 지금 시작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완료로 선택하고 또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또 2초로 잡아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를 여러 개를 얹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글씨도 쓸 수 있죠. 자, 텍스트 눌러주신 다음 일반 텍스트와 텍스트 효과 중에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일반 텍스트 쓸게요. 여기에 원하는 텍스트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2025년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썼습니다. 자,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요. 자, 글씨를 넣게 되면 이 위에 글씨가 또 하나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늘려줍니다. 직관적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뭐가 하나 얹히면 이렇게 잡아당겨서 늘릴 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될까 하면 다 돼요.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서 얹었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전체 영상에서 이 부분까지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없어지죠.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끝부분 터치해서 잡아당겨서 끝부분까지 맞춰주시면 끝까지 이 글씨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글씨가 터치가 되면 글씨에 대한 조절 메뉴가 또 나오게 됩니다. 스타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글씨에 대해서 크기, 글꼴, 색상, 배경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크기를 키워줄게요. 이만큼 키웠습니다. 자, 그 다음 글꼴도 바꿔줄 수 있죠. 글꼴은 현재 설치된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색상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서식, 윤곽선 전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양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완료할게요. 자, 그 다음 위치는 여기에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영상이 나왔죠. 자, 그 다음 다시 글씨를 선택하고요. 글씨에도
이렇게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죠. 시작 부분에 사라지기 선택할게요. 자, 이렇게 서서히 나타났죠? 완료할 때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면 또 서서히 사라지겠죠. 자,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씨와 카드가 올라오고요. 카드는 사라지고 글씨는 계속 남았다가 끝에 가서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스티커도 넣어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스티커들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스티커들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스티커 골라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GIF도 있고요. 그림 이모티콘도 있죠. 다양하게 있으니까 원하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터치해서 아래로 또 내릴게요. 자, 이번에는 음향 효과도 넣어줄 수 있네요. 자, 음향 누릅니다. 그러면 분위기, 행복함, 극적, 밝음 여러 가지 있죠. 자, 여기서 팝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음악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래에 보면 로얄티 없음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 그냥 써도 되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음악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 음악을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음악도 또 이렇게 물체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완성을 했죠. 자, 그 다음 음성 해설도 넣을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영상이 나올 때 내 목소리도 같이 나오게 만들 수 있죠. 자, 음성 해설 누른 다음 녹음 버튼 누르면 내 음성을 같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요즘 돌잔치라든지 결혼식, 피로연 같은 행사 때 이렇게 영상을 트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막도 넣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완성을 했으면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내보내기 합니다. 그러면 프레임 속도, 파일 형식, 해상도 나오죠. 자, 되도록이면 해상도는 높은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다 지정을 했으면 내보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내보내게 되겠죠.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유튜브에 업로드해도 되고 공유해도 되는 거죠. 원래 이 유튜브 크리에이트는 목적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편집하는 도구로 쓰이는 건데요. 꼭 유튜브에 업로드하지 않더라도 영상 편집에도 활용할 수가 있죠. 자, X를 눌러서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홈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편집하던 프로젝트 파일이 여기에 있죠. 자, 언제든지 다시 여기에 들어와서 이것만 누르시면 작업하던 영상으로 들어와서 수정하고 고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홈 버튼이 없어졌죠? 자,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까요? 자,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자, 그러면 알림창이 열리면서 여기에 홈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홈 버튼 눌러서 나가신 다음 갤러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든 영상 여기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누구나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실제 활용이 가능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스마트폰에 잠자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로 이렇게 멋진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